자, 한미 간의 동맹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대해 사람들은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동맹이 시작된 것은 그냥 말로 동맹이 아니라 조약으로 동맹이 맺어졌을 때 동맹이라는 거지. 그냥 말로 서로 친하다는 거는 우호 설린 국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6.25 때 북한의 이 남침을 겪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오만 힘을 다 동원해서 동맹을 맺어서 붙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단독으로는 중공과 소련이 뒷받침하는 북한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경제적으로도 북한보다 뒤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과 군사 동맹을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6.25 전쟁이 휴전된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생각하는 그 배경에도 이런 것들이 관계 있겠죠. 그래서 10월 1일 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면서 지금까지 68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68년 동안에 지금 이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과 들레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8월 8일 날 지금 가조인되고 10월 1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고 1954년 11월 18일 날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본문 6조 및 부속 문서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 양국은 협의한다.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 헌법 절차에 돌입한다. 미국은 그들의 육해 공군을 한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 상황에 대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주한미군 현재는 이제 28,500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미연합사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68년의 동맹 기간 동안 문재인과 바이든처럼 이렇게 이 한국 측 대통령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어긋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아무리 그 사이에 한국의 좌파 대통령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조심은 좀 했지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그걸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미영퍼 1위 항공모함이 동북아에 지금 올해 계속 집결 중이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중국 포위 전략에 맞춰서 영국과 프랑스도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가 지금 한국에 8월, 9월 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금 외국의 유럽의 주요 해군 전력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에 주로 이 기착을 하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주로 기착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삼아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서는 형식적으로 있지만은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7개의 후방기지를 미국이 쓰게 하면서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같은 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6.25 때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이 있지. 그래서 미국과 지금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이 동맹구조, 일본이 그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유지되면서 사실상으로 중국, 북한 등을 포위하는 역할을 6.25 때의 유엔 동맹국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포기했더라면 일본의 유엔사
이 후방 기지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아니,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해체하면 당연히 유엔 사령부도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지원 역할도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호 간의 이해에 지금 결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이익이 있지요. 왜? 한국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는 전초기지로 썼지만은 90년대에 공산 세력이 거의 붕괴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도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싫다고 나파 정권이 들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군이 한국을 28,500명이 지켜주고 미국의 수십 조의 무기가 여기 와 있고 또 미군의 월급을 미국이 주면서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원하고 또 이 미군의 미국이 필요라는 중국 포위 구도에는 참가하기 싫다. 자, 아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일방이 일방을 돕는 게 아니라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때 미약한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못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조약은 한국의 위신을 생각해서 상호방위 조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이 도움을 받은 만큼 적절하게 미국의 요구를 다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수용하고 지금 한국보다도 훨씬 미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본이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4월 16일 날 서가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백신을 확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갑자기 자국에 여유가 있던 6천만 회분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국에서는 이 백신을 잘 쓰지 않죠. 이 백신의 부작용을 의식해서 다른 백신을 쓰고 있죠. 근데 이거를 외국에 풀기로 했어요. 뭉가리가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직후입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몇 달간 미국에서 생산된 에이제 백신을 공유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에이제 백신이 미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달간 우리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향후 몇 주 내에 검토를 끝내면 1,000만 회분을 해외에 우선 지원하고 현재 생산 중인 5천만 회분, 6천만 회분 중에 5천만 회분은 생산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5, 6월께 선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뭉가리가 26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저께죠.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하지만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선다. 세계적 백신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백신 수급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지가 딴 생각을 하고 항체 치료제 개발회사 등과 얽혀가지고 백신을 사는데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GDP 국가 중에서 백신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빌빌 싸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문은 나라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은 미국을 거론해서 이런 말을 했고 미국을 향한 비판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미국의 백악관 코로나 대응 선임 고문은요. 이 말이 있은 직후에 미국은 에이제 백신을 6천만 회분을 가능할 때 외국에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20분 뒤에 이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외국에 나눠주겠다고 공식 발표하기 12시간 전에 문재인이 백신을 지고 미국이 그걸 갖다가 외국에 주지 않는다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의 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문재인이 그냥 질러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문재인이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 AZ 백신을 주기 위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 결정해 가는 찰나에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내질러 버린 걸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선진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의 제한적 성격이었다라고 이래 말했지만 문의 발언 수위를 보면 미국이 백신을 배포하려고 하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동향 자체도 알지 못한 채 내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달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직 날짜도 안 잡히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파트너 국가들이 내는 일련의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 백신 대부분을 상대국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대여인지 무상 지원인지는 우리가 받아온 요청을 고려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백신을 요청한 국가들과 1:1 백신 제공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백악관의 이런 백신 배포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백신 여유국들이 백신을 재놓고 이기심으로 풀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한미 간의 소통 조율 정보 채널이 가동되고 있느냐는 문제고 결국 문가리가 러시아 백신까지 검토 지시한 상황에서 외교 라인이 백악관의 동향을 몰랐다는 거고 정의용은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백신 수합까지 언급했는데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데 기띔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당국자 간의 대면 접촉이 제한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고 그래서 미국의 AZ 백신 지원이 쿼드국의 하나인 인도가 매우 심각하니까 인도에 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결정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꼴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도 일본이 오전 8시에 방류 결정을 했는데 미국이 10시에 이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한국이 또 일본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수 있지만은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나 타이밍에서 아예 한국 자체를 고려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이 사안을 갖다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깔아뭉개 버린 겁니다. 심지어 17일 날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왔을 정의용이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협조를 당부했지만은 다음 날 케리는 기자들 앞에서 일본과 IAEA의 방침을 신뢰한다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한국에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빡빡하게 머물렀는데 출국 직전에 기자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미 간의 관계로 보면 서로 간에 배려하거나 또 상대가 망신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아버리는 상황이 오고 있고 특히 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을 정면 공격하자 미국이 그 직후에 문의 말을 망신을 주는 형태의 백신 배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매우 심각한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고 있는 한미 동맹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을 서둘다 실패할 때는 한일도 위험해진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며 대북 정책 발표를 늦게 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의 동맹 복원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지켜봐라고 하며 중국 정책을 6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인도 태평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이제 이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국의 적성 국가로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미군이 주둔하는 68년 된 동맹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